페트라 자산운용 용환석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6천을 넘어서 오늘은 6,200선 위로까지 시장이 올라왔었는데 이렇게 주가가 빠르게 지수를 탈환하면서 올라갈 걸로 예상을 좀 하셨나요? 사실 뭐 주가가 상승하는 거는 예상을 했지만 네. 이렇게 빠른 속도로 1월, 2월 두 달 만에 이렇게 올라갈 것을 예상한 것은 사실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까지 예상을 못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크게 보면은 그 이유가 그 AI 수요 자체가 근본적인 투자의 핵심이 GPU에서 메모리로 확산도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실제 미국 시장을 보면 그 미국 나스닥이나 다른 AI 관련 주식의 주가가 이렇게 올해 들어서는 지지부진한 와중에서도 그 마이크론의 주가는 급격히 상승을 했고 실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와 아주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하이닉스 두 회사의 그 비중이 거의 뭐 40% 정도이기 때문에 지수를 견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여러 증권사들이 지수 전망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7,000에서 7,500 사이가 대부분인 것 같긴 하고 좀 세게 부르는 데는 8,000까지도 불렀거든요. 지수가 계속해서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세요? 지수의 그 상승 가능성은 뭐 높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다만 너무 급격하게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뭐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뭐 조정을 받는 국면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사실 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주가가 이제 이 메모리 주가가 조정을 받는 후에도 상승을 하려면은 최근에 이제 3차 상법 개정에서 보듯이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이 계속 지속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은 이제 계속하겠다라고 의지는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실행으로 좀 이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래도 이번 정부 출범한 이후에 얘기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믿음이 조금은 생긴 것 같기는 합니다. 앞으로 이제 몇 가지를 더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을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에 나온 뉴스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금통위가 금리 6연속 동결했고요. 그리고 아까 오늘 처음 공개된 전도표 보니까 8월까지는 동결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거에 좀 예상을 했던 거고 경제 성장률 전망을 올렸습니다. 0.2%포인트 올려서 올해 2% 정도는 성장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주가도 계속 좋아지고 반도체 수출 늘어나면 더 위로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사실 저는 이제 뭐 물론 이제 반도체 워낙 업황이 좋기 때문에 그 조금 더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긴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과거보다는 이제 GDP의 성장이라는 게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가 감소하는 측면에서는 고성장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또 거기에 바탕을 두고 주가를 보는 거는 과거보다는 상관관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메모리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수출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내수의 근본적인 성장의 한계성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과거보다 과거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GDP를 우리가 봤을 때 구조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GDP를 보고 투자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이 변수로서는 의미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다라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의 중요한 게 인구의 증가인데 인구가 줄어들면 GDP가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특히 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수출 많이 하는 국가니까 수출 지표를 보고 투자할 때 도리어 근거로 삼아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엔비디아는 오늘 아침에 실적 보시면서 뭐가 가장 눈에 들어오시던가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됐기도 했지만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요가 견고하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 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GPU 시장의 절대 강자였고 또 HBM의 수요의 유일한 회사였는 반면에 지금은 GPU 구글의 TPU에서 보듯이 이제 엔비디아의 독점도 깨지고 있고 또한 메모리 수요 자체의 상관관계도 이제 실제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줄어들더라도 뭐 요즘 많이 나오는 엣지 AI, 무슨 온디바이스 AI 등 계속 메모리 수요는 이 GPU 실적과 관계없이 더 추가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실적의 급증이 이 그래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잠깐 꺾이다가 지금 실적 추이 나오지만 빨간 선을 보시면 이 그래프의 각도가 쉽게 꺾이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얼마 전에 보면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예상과는 달리 많이 늘린 그런 걸 보면은 당분간 이제 지속될 수가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둔화되더라도 메모리 수요가 둔화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상관관계가 그런 면에서 좀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AI 투자에 대한 우려감이 꽤 예, 있었잖아요. 예, 많이 그건 있었죠.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좀 시장에서 해소가 됐다 이렇게 좀 많이 해석이 해소가 되나요? 됐다고 봐야죠. 예.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얘기해 보면 시장의 상승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워낙 예. 가다 보니까 좋긴 좋은데 예. 이건 너무 과도한 쏠림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니, 사실은 뭐 그 부분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네. 또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 올해 예상 이익을 보면 이런 정도로 이익을 많은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당장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 이제 지수의 구조, 경제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당장 바뀌기는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인 리스크는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메모리 기업들의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겠죠. 삼성전자 실적이 어제 맥쿼리 예. 보고서를 보면 올해 이제 300조 원 예, 넘어설 예. 거다라고 얘기하고요. 내후년 그러니까 내 27년에는 뭐 470조까지도 전망을 하던데 어느 정도의 근거 보고서 보셨다고 예.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고개가 좀 수긍이 되십니까? 아니면 좀 과도하게 너무 긍정적으로 잡은 거야라는 생각을 하세요? 사실 그 예상이라는 게 뭐 정확한 수치가 나올 네네.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밴드에서 조금 약간 뭐 조금 더 긍정적인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이익이 좋아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뭐 부인할 수가 없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메모리라는 거는 과거에 이제 사이클이 있고 네. 이번에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사이클이 좀 더 길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은 27년, 8년 후 그 후가 더 중요하고 또 주가는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좀 깊은 주의가 많이 필요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사이클 끝나는 시점이 예, 되면 예, 예. 우리나라 지수,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뭐 6천에서 예. 아주 옛날처럼 예. 뭐 3천으로 돌아간다거나 2천으로 돌아간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사실은 이제 그게 메모리 사이클이 네.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서 많이 차이가 나겠죠. 이게 갑자기 이제 하드 랜딩, 소프트 랜딩 이런 얘기가 있지만 뭐 급격하게 줄어들면 분명히 리스크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한동안 뭐 물론 그 이제 서서히 감소가 된다고 하면은 뭐 그런 충격은 없겠지만 그래도 뭐 상승세는 당연히 꺾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옛날로 돌아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벌써부터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슈퍼 사이클의 상승에 우리가 좀 편승이라는 표현이 좀 예. 그렇습니다. 올라타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 앞서 제가 얘기한 우려감 때문에 아니야 지금 이제 이만큼 올랐다면 우리가 차익을 실현해서 다른 쪽을 둘러봐야 돼라는 전략을 제시하는 분이 있고 딱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예. 그 두 개거든요. 그 중에 어느 쪽에다 더 무게를 두고 계세요? 아 저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네. 뭐 중간이라고 이제 보는 게 네. 사이클이라는 게 아직은 사실은 뭐 거의 아직도 뭐 반도 안 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편승을 하는 거는 맞는데 또 그런 하지만 이 주가라는 게 조정 없이 올라가는 법은 없기 때문에 1, 2월 달에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추격 매수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주의는 해야 된다. 예. 상승에 대한. 예. 어쨌든 그래도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메모리에 진짜 초호황세기 때문에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그걸 좀 담고 가는 건 당연해 보인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래도 우리가 시장에서 이 반도체 이외에 봐야 될 종목들을 최근에 보면 확산세가 조금씩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 때문인지 금융사들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특히 증권은 워낙 증권 시장이 화랑이니까 이익이 늘어날 거다라는 저희가 그냥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봐도 그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내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이 좀 이렇게 확산되면서 갈 수 있다라고 보세요? 저는 당연히 확산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네네. 최근 2월 달 시장은 어떻게 보면 작년 10월이랑 비슷했고요. 또 1월 그 이후에는 좀 많이 확산되는 면을 보이다가 또 2월 달에 이제 삼성 하이닉스 위주로 뭐 급등을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약간 그런 면이 이제 줄어들긴 했는데 초기에 상승 초기에는 항상 이제 마켓 이제 리더십이 집중되는 반면에 뭐 당연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에도 그 이익의 개선이 되고 또 이익이 전망이 좋은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확산된다면 어느 쪽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좀 클까요? 그러니까
이미 정부 정책이 나오면 약간 지주회사나 증권주들이 좀 움직였고 어제 이제 자사주 의무 소각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미 약간 선반영이 됐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도 꽤 올랐다가 도리어 오늘 조금 빠지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 어느 쪽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 보이세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증권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이제 주식시장이 좋아지면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 외에도 이제 아까 이제 우리나라 그 상법 개정 뭐 여러 가지 거버넌스를 이제 개선하는 이러한 많은 정책의 수요를 보는 이러한 종목들이 뭐 급등을 하잖아요. 이제 자사주가 많거나 또는 배당을 크게 이제 발표를 하거나 하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모든 회사에 적용된다기보다는 개별 기업들이 실제로 정책을 얼마큼 수용하느냐를 좀 이렇게 전체라기보다는 이제 특정 기업을 좀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옥석가리기가 좀 필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회사 정책이 다 다르니까. 지난 12월에 나왔을 때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대표님께서 반도체 외에 우리가 관심 받을 게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2차 전지, 화장품, 식품 등 이제 소비재 좀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 최근에 올해 들어서 소비재들은 거의 시장에서 반응이 좀 없거든요. 언제쯤 이 이른바 K자 붙은 K뷰티부터 시작해서 푸드, 뭐 컨텐츠 이런 것들의 반등이 좀 시작될 걸로 예상하세요? 제가 아까 2차 전지 말했던 거는 이제 워낙 뭐 그 주가가 이제 저점에 도달했다는 느낌이라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2차 전지는 사실 미국의 정책이라든지 뭐 전기차 수요가 이제 확산 속도가 둔화돼서 뭐 당분간은 실적이 좋아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K뷰티라든지 화장품 뭐 이런 또 이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도 우리나라에 대한 K뷰티, K산업, K문화에 대한 뭐 확산 속도, 인기는 뭐 사실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 반도체 위주 장세에서 좀 많이 소외된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반도체나 뭐 예를 들어서 조선 방산 같은 경우는 뭐 증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섹터가 같이 움직이는 반면에 이 화장품 또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마다 차이가 크죠.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부분의 수요 주가의 상승은 해외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해외 수출이 잘 되는 기업들하고 또 내수 위주 회사하고는 당연히 주가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개별 기업 위주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섹터가 아니라. 식품이나 화장품, 뷰티 이쪽에서도 수출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 중심으로 좀 눈여겨 봐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에서 이제 상징적인 지수인 것 같아요. 3,000을 부르긴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뭐 본격적으로 뭔가가 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코스닥 시장이 같이 오를 것 같으면서도 1,000선을 넘어선 이후에 좀 주춤거리면서 잘 못 오르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고 정부가 얘기한 대로 상승 가능성, 정책 효과가 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물론 저는 이제 정책 효과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닥의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는데 코스닥이 부진한 이유는 회사들이 성장을 해서 커지면은 대부분 거래소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이전 상장 문제.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누가 봐도 이브리그 같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의 사례를 뭐 미국을 벤치마킹 해보면은 미국의 지수는 사실 S&P 500 몇 개 회사로 나스닥에 있는 회사를 포함을 하기 때문에 나스닥의 큰 회사들이 사실 옮기질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수를 코스피 거래소에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코스피 혹은 코스피 200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의 KRX 100, 300 지수도 있지만 사용을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코스닥의 회사를 포함한 지수를 사용하다 보면 또 대형 기술주가 코스닥에 남아 있고 이렇게 되면 미국의 나스닥 같이 무슨 정책이 필요 없이 저절로 활성화가 될 수 있어서 원인은 좀 근본적인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전 상장 문제, 뭔가 이브리그 같은 이걸 이미지를 좀 벗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거 없어지면 저절로 해결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지수에 대한 대평 같은 것도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따로 코스닥 따로 이렇게 해놓으면 마치 1부 리그, 2부 리그 투자하는 것처럼 돼 있으니까 아예 통합해서 좋은 기업들 하나로 만들어서 좋은 지수 하나 만들면 투자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물론 존재하지만 S&P 500은 양쪽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이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정책 당국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도 지금 코스피 지수가 강세인 수급적인 배경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2조 원가량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른바 개인 자금의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최근에 많이 듣고 있는데
너무 과열이다라는 예. 말씀도 하시고요. 아니다. 과거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니까 도리어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 시장을 보려면 개인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지금 시장을 봐야 시장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해석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단기적하고 이제 중장기적하고 좀 다른 뭐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네. 물론 이제 개인 투자가의 참여가 확대되고 또 하지만 이제 개인 투자가들의 투자 행태를 보면은 아마 이게 정확한 분석은 어렵지만 뭐 인터넷, SNS 등의 확산으로 해서 대부분 이제 같은 방향으로 투자를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어서 단기적인 변동성 이런 부분이 커지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은 네. 개인 투자가들의 정보에 대한 이제 정보가 확대되고 정보가 좀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좀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TF 통해서 개인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개인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투자 방법을 보면서 예. 우리가 투자할 때 있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그것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 쏠림이 있으니까 여기를 투자하는 게 맞아라든지 뭐 이런 투자법은 없을까요? 저는 이제 자금 쏠림이라는 것 자체가 네. 항상 어려운 게 이 쏠림이라는 게 항상 오를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그 쏠림을 항상 따라가는 추격하는 거는 항상 이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월이 다가오고 네. 있습니다. 3월의 가장 큰 이벤트는 뭘로 보시고 3월 달에 투자자들이 주의해서 봐야 될 포인트는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3월이라고 해서 뭐 이제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네네. 다만 이제 아까도 쭉 말씀드린 것처럼 2월 달에 반도체 중심으로 너무 주가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른 섹터, 소외된 섹터, 실적이 좋아지는 네.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굳이 이제 급상승한 종목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조금 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우선주 같은 거에 뭐 주목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저희가 우선주 얘기 조금 꺼냈었는데요. 그건 이제 주총 시즌이 있기 예, 때문에 배당과 관련돼서도 좀 관심을 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정부가 이제 계속해서 주주 환원 정책이나 뭐 예. 이런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번 주총 시즌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예.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하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만들어질 수 네네. 있지만 사실 지금 뭐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고 뭐 또 당장 이제 3월이 되면은 뭐 한 달 내에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또 네. 근본적인 거는 결국은 이제 기업의 실적 그다음에 이제 주저하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이제 개별 기업별로 뭐 한번 이제 검토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사주 의무 소각과 관련돼서 이제 법이 통과돼 예, 버렸지 예. 않습니까? 오늘 언론을 보니까 한 60조 원 정도의 예. 소각이 1년 내에 예, 예. 이루어질 거다 이런 전망도 예, 나오던데 예. 이거는 시장의 밸류를 확실히 높여줄 예. 좋은 요소로 판단하고 계세요? 당연히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자사주 매입, 이제 자사주를 다른 용도로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네. 소각을 하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있는 이제 자사주를 소각하는 거는 뭐 기본이지만 그 후에 자사주를 매입을 이것 때문에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부분 이제 이런 걸 통한 주주 환원이 계속 확대돼야 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관세, 예, 그다음에 이란 변수, 예. 이란도 위기감이 좀 예. 극도로 높아졌다가 조금 예. 잠잠해지는 것 같긴 한데요. 이 리스크는 시장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시장이 거기에 반응을 안 하거든요. 사실 이제 관세는 이제 과거만큼 네. 뭐 이슈가 많이 이제 없어졌죠. 이제 트럼프 정책자 이제 쭉 지켜봤기 때문에. 근데 이란 문제는 사실 이제 반응을 안 하는 이유는 뭐 아직 어떤 식으로 전쟁 혹시 공격을 할지 안 할지도 결정된 게 없고 또 하더라도 뭐 일시적인 폭격인지 아니면 전면적인지 전면전으로 확대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그냥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이슈지 뭐 큰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예. 않을 것 같다. 예. 실제로 미국이 만약에 이란을 공습하는 상황이 벌어져 버리면 그것도 시장에 미칠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까요? 뭐 저는 이제 공습을 하게 되면 네. 뭐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지만 이게 전면전으로 확산되느냐 아니면 공습하고 끝내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 얘기 예. 조금만 해볼까? 환율이 그래도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환율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환율이 좀 내려온 것 자체는 네. 이제 뭐 그 사실은 이제 작년으로 돌아가 보면 작년에 달러가 약세 기조에서도 사실 우리나라 통화는 반대로 움직였죠. 그렇죠. 원화가 사실. 굉장히 예, 약했죠. 예.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올해는 뭐
작년 이제 하반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원화가 좀 이상하게 움직인 거고 사실은 이제 이런 달러가 약세 이제 강세 기조가 아닌 상황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작년과는 달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은 조금 떨어질 예, 가능성이 예,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3월 이제 대비하는 전략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3월 아까 이제 쭉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하면은 네. 이제 반도체 위주로 또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조금 소외됐던 뭐 전망이 좋지만 또 실적도 좋지만 이제 소외된 종목들 또 이제 반도체 같으면은 또 좀 더 오르는 우선주라든지 또 그 외에 그 이제 디스카운트 해소 상법 개정 관련된 이런 회사들 관련돼서 조금 이제 주목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로 투자하신다면 우선주 좀 더 관심 갖고 그렇지 않은 반도체 외에 소외됐던 저평가주 관심을 좀 갖자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페트라 자산운용 용환석 대표와 오늘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과 산업의 성장,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 한국경제TV는 한국 증시의 다음 도약을 응원합니다.